아이한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나에게 그림책이란 밥 같아요, 밥.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오치근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제가 사실은 그림책을 해오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한다면, 저는 저기 지리산 산골에서 태어났고요. 농부의 아들로 살아오다가 점점점 학교 생활을 위해서 도시로 그래서 서울까지 가서 이런 조형연구소에서 일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좀 저하고 안 맞고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그림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책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났던 글 작가가 바로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현재 살아계시지는 않지만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셔서 온몸으로 그 역사를 경험하고 또다시 근대사회 건설을 위해서 살아오신 이야기들을 북쪽에서나마 이렇게 살짝 들 수 있게 되었고요. 이분의 시들을 통해서 본다면 민족적인 정서와 토속적인 언어, 그 다음에 사람과 자연에 대한 애정어린 눈빛들과 관찰로 그 하나하나, 생활 하나하나의 어떤 시어들이 감동으로 이렇게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그림책 작업을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작업으로 했던 게 산골총각이라는 그림책이고요. 두 번째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했던 게 오징어와 건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사실은 이제 오징어와 건복에 그려지게 된 먹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작업했던 것이 집게네 내영제라고 하는 그림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네 한솥밥이라고 하는 그림책으로 현재까지 백석 시인의 어린이 시로는 4권의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산골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내려가서 다시 그림책 작업을 하면서 우리 딸 아이가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아빠 섬진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고 내가 너무 백석시에만 매몰돼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와 함께 섬진강 여행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 여행을 했던 것을 또 그림책으로 담았던 이야기가 아빠랑 은별이랑 섬진강 그림여행. 두 번째로 또 지리산이 섬진강 근처에 바로 옆에 있고 제 고향이기도 하고 해서 제 삶의 어떤 주변을 또 그림책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리산 그림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책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오늘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징어와 건복이라고 하는 백석 시인의 이 시에 그림을 붙인 오징어와 건복 그림책입니다. 백석 시인의 이 오징어와 건복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뼈가 없는 오징어가 뼈를 찾아서 찾아가게 되는 어떤 이야기인데요. 가장 앞에 이렇게 오징어가 내 뼈는 왜 없을까? 어떻게 하면 뼈를 찾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만나는 물고기마다 명확한 답을 해주지 않고 너는 원래 뼈가 없다. 뼈 없이 살아라. 너는 네가 못난 탓에 뼈를 잃었다. 그러니까 너도 그냥 뼈 없이 살아라. 그런데 마지막 장대가 진실을 알려주게 되죠. 근데 이 진실을 알려줬다면
처음부터 같이 가서 건복과 싸워서 뼈를 찾았으면 되었을 텐데 오징어 혼자 가서 뼈를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오징어는 혼자서 건복에게 가서 빼앗아간 뼈를 내놓으라고 하지만 이 건복은 아주 욕심이 많고 힘도 세고 무섭게 생겼어요. 가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오징어가 이렇게 겁을 먹고 쫓겨나오게 됩니다. 이 장대를 만난 오징어는 다시 또 건복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장대의 말을 듣고 가게 되는데요. 장대가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죠. 뼈를 찾지 못하고 도망 나오는 건 그건 겁쟁이고 못난이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너는 뼈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오징어는 이제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건복에게 가서 빼앗아간 제 뼈를 다시 내놓으라고 하죠. 그런데 뭐 건복이 그냥 쉽게 줄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더 무섭게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가시를 막 세우면서 오징어에게 달려듭니다. 그렇게 달려들었던 건복에게 오징어가 자신의 무기인 무언가를 막 쏘아붙이게 되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오징어가 쏘아붙인 먹물 속에서 건복은 눈도 못 뜨고 숨도 못 쉬고 갈팡질팡 막 야단이 납니다. 이렇게 야단난 틈을 타서 오징어가 건복의 등을 타고 옆구리를 찔러서 뼈 하나를 빼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뼈를 빼앗은 오징어는 더욱더 더 가열차게 건복과 싸우고 있는데 죽어가는 건복의 소리가 들리겠죠. 나 살려라, 막 나 죽네 이런 소리가 들렸을 텐데 이때 처음에 오징어가 만났던 농어와 도미가 나타나서 오징어에게 대들게 됩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들이 힘센 건복의 편에서 오징어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되게 건복 편에 들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의 뼈를 찾아온 오징어를 찾아와서 장대가 말하죠. 우리들이 도와줄게. 빼앗긴 뼈를 다 찾아라. 그리고 오징어의 편으로 이렇게 뭐 갈치, 달재 이런 물고기들이 우리들이 도와줄게. 빼앗긴 뼈 다 찾아라. 라고 하는 어떤 연대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복과 한편되어서 건복을 도와주었던 농어와 도미 그리고 건복과 싸우려고 오징어는 그래서 먹물을 물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이 그림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없던 오징어에게 뼈 하나가 생긴 것은 바로 그때 일이었다. 그리고 건복이 얼룩덜룩해진 것은 또한 오징어의 먹물을 맞아서 그때부터 이렇게 얼룩덜룩해졌다라고 하는 백석 시인의 아주 재미난, 그렇지만 재미있으면서도 유쾌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개개인의 역사, 삶의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에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게의 내영제라고 하는 책은요, 0.5 샤프 연필로 점을 찍고 손으로 비비고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가면서 오로지 0.5 샤프 연필로만 그렸습니다. 독자들이나 작가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오치근 작가는 왜 이렇게 색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색이 있어요 라고 색을 칠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개구리네 한솥밥에는 이렇게 좀 화려하게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개구리네 한솥밥은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세상은 다 함께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은 백석 시인의 따뜻한 정서가 담긴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석 시인의 시로 작업을 하다가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 구례 지리산과 섬진강에 어우러진 곳입니다. 사실은 하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구례로 이사한 지가 이제 한 4, 5년 되는데요. 경상남도 하동에 살면서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섬진강, 아빠랑 은별이랑 섬진강 그림 여행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 딸 은별이, 큰딸 은별이가 지금 18살인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유치원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섬진강에 가장 처음 발원지라고 하는 대미샘에 가게 된 계기입니다. 그렇게 대미섬에 가서 여행을 하고 지금부터 우리 섬진강을 한번 계속 여행해보고 바다까지 어떻게 흘러가는가 볼까 하면서 딸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걷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디 좋은 곳에 가서는 스케치도 하고 하면서 제 딸과 대화 나눈 이야기들, 그다음에 들어지는 생각들, 자연이 파괴되거나 또 좋은 풍경이 있거나 옛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어떤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찾아서 섬진강 그림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책이 이렇게 딸과 함께 다시 지리산 그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이 완성되고 지리산 둘레길에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저 혼자 여행을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딸이 함께 이 그림책에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지리산 둘레길을 곳곳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로 담은 책입니다. 백석 시인의 시와 제 가족이 함께 여행한 삶의 주변을 기록한 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서양화를 전공했는데도 수묵화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 기법인 그림인 수묵화, 먹그림의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먹그림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힘든데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 아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그림들인데요. 시연에 앞서서 재료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수묵화에서 필요한 재료들은 기본적으로 종이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종이나 아무런 종이나 쓰는 게 아니고 화선지라고 하는 종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지라고 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이 한지에도 종류가 되게 많고 화선지에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한지는 전통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한지들이고요. 이 한지는 순지로부터 아주 얇은 순지, 1합지, 2합지, 3합지에서 점점 두꺼워지는 한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장지라고 하는 표현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수묵화에서 좀 먹을 종이가 잘 빨아들이는 스며들게 하는 종이로는 화선지라고 하는 종이가 있는데요. 문방구에서 그냥 다 구입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리 옥당지라고 하는 한지가 종이와 이 수분, 먹을 잘 스며들게 하는 종이로 아주 적당한 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인터넷에 다 파니까요. 우리 옥당지 검색해서 구입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벼루와 먹입니다. 먹과 벼루인데 요즘에는 이 공장에서 이렇게 먹물을 다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먹물을 잘 구입하면 향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붓입니다. 붓도 크기마다 있어요. 종류별로 있고 그 다음에 용도마다 도 달라요. 어떤 붓들은 사군자 전용 붓도 있다고 하고 어떤 붓들은
채색을 하기 위한 붓이기도 하고요. 또 크기도 달라서 이렇게 중간치 붓, 그다음에 아주 세밀하게 그리는 세필붓도 있습니다. 이런 붓들은 아주 세밀하게 뭐 눈썹을 그린다거나 어떤 선들을 그려내는 데 필요한 붓이죠. 이렇게 종류별로 붓들도 구입해 놓으면 수묵화 그리는 데 있어서 한 붓으로 그리는 것보다 자기의 상황에 맞게 또 이 그림 그리는 조건에 맞게 그런 붓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팔레트 대용으로 쓰는 하얀 커다란 접시, 이런 접시들이 하얗게 있어야 먹이 여기서 색깔을 어떻게 연하고 진하게 만들어내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물통 같은 게 있으면 좋겠고요. 물은 맑은 물을 쓰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건 수묵화를 그리다 보면 이 한지가 또 화선지가 얇다 보니까 밑 바닥에 베이게 돼요. 그래서 깔판을 준비하면 좋은데, 이런 깔판은 크기에 맞게 아주 큰 것도 있고 중간치도 있고 이렇게 책상 크기 정도의 적당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종이가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 틀릴 수가 있는데, 이런 종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문진 또는 서진이라고 불리거든요.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진 문진이나 서진을 이렇게 딱 놀려 놓으면 그림 그릴 준비가 다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보통 먹을 벼 위에 이렇게 오랫동안 갈게 되는데요. 그래서 먹물을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먹물을 구입해서 쓸 수도 있고, 더 예민하게 나는 정말 나만의 색깔 그리고 먹향이 좀 더 풍부하게 내 방안을 채웠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직접 먹을 한번 벼 위에 갈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먹그림의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자기 손에 맞는 붓을 잡고요. 붓을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화선지가 먹물을 쭉 빨아들여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붓이 빨리 지나가면 번짐이 없이 깔끔한 선들이 나오죠. 다시 한번. 자, 무엇을 그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만히 붓에 있는 물기가 종이 속으로, 화선지 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어느 정도 스며들었다 싶으면 빨리 지나갔죠. 무엇을 그릴까요? 뭐가 될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나요, 친구들? 자, 이 정도 됐으면 또 적당한 크기, 좀 세밀하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붓을 한번 들어보고, 세필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필붓. 먹물을 진하게 묻혀서 뭐가 될까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활용 점점이라고 점을 한 번씩 찍어 보겠습니다.
진한 색깔로. 그 다음에 연한 거의 물만 묻혔다라고 할 정도 물에 붓을 씻어 놓은 상태에 아주 연한 먹물들을 툭툭 떨어뜨려 보세요. 오랫동안 종이에 붓이 머물러 있으면 동그란 이 먹물이 커지고 잠깐 멈추면 작아지고, 그래서 이 속도에 따라 그다음에 머물러 있는 시간에 따라서 화선지가 먹을 빨아들이고 하는 효과들이 달라져요. 던지는 종이 위에 먹물 위에 점을 또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림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림의 제목을 쓰고 낙관이라고 하는 걸 찍어요. 그림에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서양화나 다른 그림들에는 이렇게 사인을 한다거나 어떤 다른 내 그림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데, 우리 동양이나 한국의 전통 그림에는 이렇게 도장을 찍었었어요. 도장은 자기가 스스로에게 뭐 별명이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지어주기도 하는 그런 낙관인데요.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마무리할 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림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신기하죠? 이것도 되게 처음 본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인주라고 하는 거예요. 도장을 낙관을 찍을 때 묻히는 잉크 같은 것이죠. 이런 물건들은 화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전통의 한지나 붓, 그 다음에 이런 수묵화 도구를 판매하는 화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다 구입할 수 있는데,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꿈꾸는 올챙이라고 하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니까 어때요? 수묵화, 먹그림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먹그림은 누구나 다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재료만 있으면 함께 다 그려볼 수 있고, 어떤 법칙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점도 찍어보고 선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느낌들을 찾아서 집에서 한번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심할 때 먹그림 그리면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습니다. 서양화 그림을 그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 조형연구소라는 곳에서 조형물 만들고 벽화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좀 성격이 안 맞아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됐고,
결혼하면서 이제 첫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한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림책 일러스트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는 연락 받고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편집자분이 백석 시인의 시집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여기에 있는 시로 그림책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그 백석 시인의 시집을 읽으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그 그림책 하고 싶다는 생각을 크게 가지진 않았었는데 백석 시인의 시집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라고 한다면 그림책을 좀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백석 시인의 시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됐던 게 바로 그림책입니다. 버지니아 리버튼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은 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삶의 역사라든지 살아온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단계별로 그려져 있는, 그리고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아주 포근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되게 느낌이 좋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션텐 작가의 작품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그림책을 만들었던 책이 백석 시인의 산골총각이라는 책이거든요. 그게 2003년도에 출간이 됐었고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 기적의 도서관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그림책 공부하고 그림책 만들고 했던 편집자나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그림책 버스 뚜뚜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도서관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또 특히 그 상간 오지 같은 곳에 아이들 만나러 가서 그림책 소개도 하고 읽어주기도 하고 또 그림책 놀이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국 투어를 했었거든요. 제주도까지 그 버스를 배에 싣고 가서 투어도 하고 뭐 부산, 진해, 그다음에 나중에는 임진각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북쪽으로도 사이가 좋아지면 이 버스를 몰고 올라가서 북쪽의 아들도 좀 만나고 그래서 나중에 볼로냐까지 이 그림책 버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은 좀 어려워서 무산되고 마지막 행사를 임진각에서 하고 해체됐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버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 만났던 기억들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나에게 그림책이란 밥 같아요, 밥. 이 밥이라고 하는 건 되게 숭고한 거잖아요. 생명을 연장시켜야 되고 생존을 하기 위한 어떤 필수 조건들인데 그런 조건에 있어서의 그림책은 밥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태어난 곳이 시골이고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던 분들입니다. 사실 시골에서 그림을 그려서 미술대학을 간다고 한다는 걸 썩 반기지는 않았죠. 반대했었고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왔었고요. 중간에 힘든 일도 있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이렇게 계속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꼭 그 좋은 책들 속에서 삶의 방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동도 있고 그런 경험치들을 책 속에서 좀 경험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